2025년 여름,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게 될 거예요.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예언의 세계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무속계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신내림을 받은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신내림은 성인 여성이나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나이는 겨우 8살. 이 아이는 갑작스럽게 신령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한 외진 마을. 평범한 가정의 아이였던 몇 주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중얼거리는 소리, 그림을 그릴 때마다 불에 타는 도시와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는 손짓. 처음엔 부모님도 그저 장난이거나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2025년 여름에 사람들이 하늘만 보게 될 거예요. 산도 바다도 무서워서 도시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엄마는 순간 아이가 어디서 들은 말을 흉내낸 줄 알았지만 이후에도 수연이는 매일같이 비슷한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 어딘가를 향해 절을 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놀란 가족은 결국 지역의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은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신내림이 너무 강하게 와서 몸이 감당을 못하는 상태라고. 보통 이런 경우는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경우라며 조용히 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딱 3마디였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서울의 문이 닫힐 거예요. 두 번째, 물 때문에 모두 발을 동동 굴러요. 세 번째, 지도에 없는 나라가 문을 열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문가도 해석하기 어려웠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 변화나 자연재해에 대한 무의식적 예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이런 말들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나 뉴스도 잘 모르는 나이에 그 누구보다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한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귀를 끌게 되었죠. 가장 최근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곧 붉은 깃발이 흔들릴 거예요. 그건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에요. 아이의 말이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는 어떤 흐름을 누군가는 먼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의 말에 어떤 해석을 붙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라가 뒤집힌다는 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어떤 어른의 과장된 표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건 어린아이였고 그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신내림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세상에 던진 한마디, 나라가 뒤집힐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불길한 예언처럼 들리지만 뒤따라온 말들이 사람들을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다 모이는데 그 모임이 점점 커져요. 결국은 싸움이 돼요. 이건 단순히 아이의 망상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이의 가족은 이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낯선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어요. 빨간색이에요. 다들 울어요. 텔레비전이 멈추고 다른 화면으로 바뀌어요. 높은 사람이 2명인데 하나는 앉고 하나는 일어나요. 이 모든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속인은 이 아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신의 신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무속계에서는 예언을 받는 과정에서 무의식 중에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신내림을 막 받은 어린 무당이 국가와 권력, 붉은 깃발, 화면 정지 같은 비일상적인 단어를 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아이의 예언이 특정한 시기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여름이에요. 덥고 하늘이 이상해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요. 그냥 멍하니 있어요. 이건 단순한 폭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이후 아이는 지도 위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동그라미가 위치한 곳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아이의 가족은 이를 복원하고 있었지만 최근엔 무속인의 권유로 그림을 태워버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이 불러오는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현재 그 아이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마을 근처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고 대부분 시간을 혼자 보낸다고 하는데요. 가끔씩 말을 꺼내긴 하지만 이제는 말을 조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면
어른들이 무서워해요. 이게 아이가 최근에 한 말입니다. 아이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섭게 일부 인사들은 이 아이의 말이 그저 이상한 상상이 아니라 국가의 흐름의 변화가 닥치기 전 먼저 감지하는 영의 반응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아이가 신령의 통로가 되었을 때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는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예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흐름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이 아이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2025년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본 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얀 메모장에 조용히 써내려간 단어들과 기묘한 그림들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글씨도 삐뚤빼뚤했고 그림도 아이가 그린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은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메모장에는 특정한 단어들이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분단, 침수, 붉은 깃발, 절하는 사람들, 검은 태양, 어떤 날은 서울 바닥, 물 위를 걷는 사람들, 벽에 붙은 글씨, 같은 문장도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냥 넘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단어들이 반복될수록 불길한 예감은 커져갔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자주 그렸던 그림, 높은 빌딩 위에 물결이 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말풍선도 있었습니다. 거기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과 단어가 같이 나올수록 단순한 낙서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무속인은 이 메모장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 말은 짧았다고 해요. 신이 보여준 것들을 아이답게 그려낸 것. 무속계에서는 신내림을 받은 초기의 무당이 그림이나 상징으로 자신이 본 것을 풀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그림과 단어들이 현실의 어떤 사건들과 묘하게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메모장에는 불이라는 단어가 6월 중순 이후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7월 초 수도권 외곽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뉴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또 하나의 예언, 글씨가 보일 거예요. 벽에도, 도로에도, 사람 얼굴에도. 이 말도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한 시위에서 벽면과 도로 전체에 상징적인 단어들이 적힌 장면이 뉴스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쓴 메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언집이라고요. 전문가의 시선도 엇갈립니다. 심리학자는 아이의 무의식이 외부 자극을 받아 그림과 단어로 표현된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은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그림자만 남긴다. 메모장은 현재 가족이 모두 복원하지 않고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촬영해서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들을 본 사람들 중엔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붉은 깃발은 사회 갈등을 뜻하는 것이고 물은 자연재해 혹은 정서적 침몰을 상징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특정한 시기를 계속해서 표시해 왔다는 점입니다. 7월과 8월, 그리고 숫자 9, 정확히 날짜를 말하진 않았지만 그 달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장 맨 뒤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엔 모두가 이걸 찾을 거예요. 그땐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아이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아이 안에 있던 다른 존재의 경고였을까요? 우리는 이 한 권의 조용한 메모장이 무엇을 남긴 건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단어들과 그림들, 그저 우연이라 넘길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해석을 나눠주세요. 예언이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언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말 속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향하고 있는 커다란 흐름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뒤 가장 많이 반복됐던 단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이 멈춰요. 사람들이 몰려있다가 한순간에 빠져나가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전달된 메시지였을까요? 무속인은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에서 느껴지는 건 혼란과 재정비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이라는 중심축이 흔들리고 다른 구조로 바뀌는 구군의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아이의 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이 말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떠나는 곳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모든 흐름이 서울로 집중돼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중심이 서울이었죠. 하지만 아이의 말은 그 반대였습니다.
강한 바람이 오면 높은 것들이 먼저 흔들려요. 그리고 그 밑은 비워져요. 이 말을 들은 무속인은 서울이라는 구조 자체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뜻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전해졌습니다. 도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행정구역이나 수도 기능의 변화, 혹은 제2수도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수도 분산 정책이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꾸준히 나왔던 걸 생각하면 아이의 말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예언은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공포보다 구조의 재편에 더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써요. 서로 얼굴을 보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이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도시가 하나 더 생겨요. 그 도시는 갑자기 유명해지고 다른 도시는 조용해져요. 이 말은 누군가는 신도시나 기능 중심 도시의 부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속계에서는 이 시기를 2025년, 즉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구군의 전환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변화가 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아이의 말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하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질서가 흔들릴 때 혼란은 오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예언은 언제나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 안의 불안을 건드릴 때 우리는 스스로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정말 무언가가 변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 2025년 대한민국,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구조는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처럼 하늘을 보는 날이 온다면 그건 어떤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여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의 그림 속에 숨어있는 서울 붕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상징들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흐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아이의 말에 어떤 해석을 붙이고 싶으신가요? 예언은 말로 끝날 때는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실과 맞물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우연일까? 2025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엔 예사롭지 않은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아이의 예언과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말 중엔 사람들이 하늘만 보게 될 거예요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 그대로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뜻일까 했지만 6월 말부터 이상기온이 시작됐습니다. 낮 기온 39도, 일부 지역은 40도 가까이 오르며 열섬 현상으로 하늘이 뿌옇게 변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날마다 뉴스와 SNS엔 오늘 하늘이 이상하다 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태양 주위로 원처럼 빛이 퍼지는 환일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물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이의 메모엔 물, 침수,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요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순, 충청과 경기 일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도심 일부는 배수가 안 돼 건물 안까지 물이 들어왔고 뉴스 화면에는 맨발로 물을 피해 걷는 사람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람들이 물 위를 걷는다. 아이의 말과 묘하게 맞물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에서 벌어진 정체불명의 정지입니다. 아이의 말 중엔 화면이 멈춰요. 모두가 멈춰요.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7월 중순 대형 전광판 광고 시스템이 1시간 가까이 정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통신 장애라고 알려졌지만 그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용한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모든 게 잠시 멈춘 것 같았다고요. 또 다른 날엔 서울 주요 지역의 지하철 전광판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평소에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빈도였습니다. 2025년 들어 서울에서 일어난 기이한 시스템 정지는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아이의 말엔 서로 얼굴을 보는데 이해를 못해요. 같은 말을 안 해요.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선 세대 간, 이념 간, 계층 간 갈등이 유독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느낌. 심지어 같은 가족끼리도 뉴스 해석이 갈라지며 대화를 꺼리는 일도 늘었습니다. 아이의 말처럼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만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것처럼 단절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말 중엔 도시 이름이 바뀌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도시를 써요.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7월 말 정부 발표로 한 지방 도시에
첨단 국가 사업이 집중되며 특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 지역은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언론과 기업 모두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의 말처럼 도시의 역할이 바뀌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이의 말과 정말 연결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과학의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의 말과 현실 사이엔 분명 섬세한 실루엣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해석입니다. 그 말을 믿을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흐름을 먼저 알아차리는 감각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작이 한 아이의 말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언이 무섭다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예언이 맞는 게 아니라 예언이 잊혀지는 것 아닐까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중엔 모두가 나를 찾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가족은 그저 아이가 외로워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후로 아이의 입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에 따르면 아이 안의 신령은 지금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문이 닫힌 겁니다. 신의 통로가 잠시 열렸다가 이제 다시 조용히 닫힌 거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아이는 수십 개의 단어와 상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하나씩 현실과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최근 가족과 가까운 지인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아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먼 곳을 보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사람들 얼굴을 바라봐요. 신이 떠났다는 말일 수도 있고 예언의 시기가 끝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지막 한마디는 마치 그 모든 말을 요약한 것처럼 들립니다. 나중엔 모두가 나를 찾을 거예요. 그 말에는 조용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그림, 메모, 예언, 그건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불안을 아이의 입을 통해 되짚어보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잠시 눈 감고 있던 것들을 잠깐이나마 본 존재였을까요? 예언은 끝났지만 질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아이의 말에서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나요? 우리는 정말 그 마지막 말을 듣게 될까요? 모두가 그 아이를 찾게 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어떤 예언이나 미스터리를 함께 탐구해 볼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호기심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